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한 부분인데요. 이 신년사 주요 내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 수단들의 시험 발사, 핵탄도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위력한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육성 신년사 내용을 들어보시는데요. 사실상 미사일이 완성 단계다 이런 얘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때까지 북한이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적은 없고 네. 항상 그것을 인공위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이번 신년사에서 콕 찍어서 ICBM을 지적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오바마 정부에서 무슨 정밀 타격이니 참수 작전이니 뭔가 북한에 대해서 한방할 계획이 있고 또 공화당이 이제 집권하면서 뭔가 트럼프 정권이 등장했을 때 네. 당신네가 오바마 정부에 이어서 우리를 공격할 경우 우리가 한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즉 지난해 이제 무수단 미사일은 여러 차례 실패를 해서 딱 한 번밖에 성공 못했지만 저것이 ICBM이 물론 미국 대륙 1만 킬로가 넘는 미국 대륙을 공격한다고 꼭 지칭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3, 4천 킬로 밖에 있는 괌이나 오키나와는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것이 이번 이제 ICBM에서 결론이 내려지니까 함부로 북한을 건드리지 말고 뭔가 좀 협상을 해보자 이런 시그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신년사에서도 이렇게 강조했고요. 센터장님. 그리고 앞서서 탈북한 태영호전 공사도 북한이 2017년에 핵 개발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겁니까 지금? 예, 이제 북한의 핵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어느 누구도 그걸 검증하거나 확증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북한이 작년 9월 9일 5번째 핵실험을 한 이후에 자기들이 발표한 게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신형 핵탄두 폭발 실험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표준화되고 규격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미사일에도 장착해서 사격이 가능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로 더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얘기를 했거든요. 핵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핵탄두의 위력을 얼만큼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5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최초의 위력보다는 거의 1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게 됐다. 소위 증폭 핵분열탄 수준은 됐다. 두 번째 소형화 경량화 시켜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 장착시켜서 원하는 목표까지 날려보내는 것인데 지금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ICBM이 이제 마감 단계에 왔다. 완성 마감 단계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지만 탄두 재진입 또 목표까지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술들을 이제 2017년 금년까지 완성을 시키겠다. 그래서 계속 추가적인 핵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시도와 노력을 하겠다라고 김정은이가 공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ICBM 얘기 나왔으니까 SLBM 얘기도 잠시 해볼게요. 지난 4월에 북한이 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오늘 나온 좀 유의미한 내용을 살펴보면 SLBM의 핵탄두 중량을 1톤으로 하더라도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든 지상 발사대에서 발사하든 아니면 이동 차량에서 발사하든 발사하는 미사일은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탄두 중량을 1톤으로 할 경우는 600km를 날려보낼 수 있고 1.5톤으로 할 경우는 400km를 날려보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 보통 사거리가 한 600km로 보거든요. 600km면은 스커드 미사일에는 1톤 내외의
탄두를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 한반도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네. SLBM의 그 형태의 미사일을 실른다면 금방 전문가가 분석했듯이 1톤 내지 1.5톤을 탑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타격을 가하는데 SLBM은 물속으로 들어와서 쏘는 거니까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쏠 수 있다면 탄두 중량이 무거워도 우리를 향해서 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SLBM의 전력화, 실전 배치에 대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이고 잠수함이 움직여서 타격할 경우 사드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핵과 관련된 신년사 부분 짚어봤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전체 얘기의 3분의 1가량을 경제 얘기하는 데 할애를 했거든요. 북한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경제 관련해서 언급을 힘주어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이제 피력한 얘기인데 네. 결국 북한은 항상 그 김일성 신년사 때 보면은 뭐 석탄 생산 800만 톤, 식량 생산 1000만 톤 아주 그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원래 신년사입니다. 네. 근데 올해 신년사에 보면은 전혀 무슨 규모나 사이즈를 말한 바 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해도 달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해 1월 1일 신년사와 또 5월 6일 제7차 당대회에서 신조어로 등장했던 자강력 제1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이제 은근슬쩍 없어지고 자력, 자강, 자급, 자족 순전히 자체의 힘으로 먹고 살겠다. 네. 그냥 생존만 간신히 유지하겠다. 이렇게 아주 구차한 그 연설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또 중국이 어느 정도 5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국제 관계 속에서 뭐 무연탄 수출이 잘 안 되고 철광석 수출이 잘 안 될 건 뻔한 그 결과거든요. 따라서 인민들에게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 어렵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분야를 그냥 경제 분야로 대체했기 때문에 사실 경제에서 뭐 하겠다는 건 전혀 없고 현상 유지 정책을 나열한 데 불과했습니다. 네, 인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호소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스스로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네, 센터장님. 김정은이 스스로를 책망한다.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정말 반성일까요? 아니면 일각에서는 뭐 언론 플레이 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후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김정은이 저런 언급을 한 것은 물론 저게 진심이라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저런 언급을 한다고 한 것은 이제까지 북한에 앞서 있었던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대를 비교해 봐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북한에서 이 삼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과 같은 존재고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에서 유일영도 지배 체계에서도 무오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집권 6년 차를 맞아서 북한 내부에서 이제 확고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왔다.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는 진솔하고 겸손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제로는 함경북도의 수해가 났고 그 수해 복구 현장에 한 번도 안 갔지 않습니까? 예. 사실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했지만 안 갔단 말이죠. 결국 그것을 애둘러서 뭔가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주민들을 향한 충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핵을 내려놔야죠.
네, 참 수령이 신격화된 북한에서 보기 힘든 이례적인 예. 장면이었는데 또 저는 이례적으로 봤던 부분이 복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신년사 발표할 때 양복을 입었던 적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양복 차림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는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까지 이렇게 혹구를 채우는 그 예. 인민복을 입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양복을 입고 나타났고 김정은이 양복 입고 나타난 건 지난해 5월 6일 제7차 당대회 때 이제 최초로 등장했는데 신년사에서는 그야말로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 1일 공시에 그 말하자면 태양궁전을 방문할 때도 또 양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양복 못지않게 특징적인 게 태양궁전을 갈 때도 그렇고 신년사를 할 때도 김일성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네. 과거 이설주가 달지 않은 데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 평가가 많았는데 김정은이 이걸 이제 안 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호 아나운서인 이춘희 아나운서가 최고 영도자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 좀 이색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제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 똑같은 반열에 올라선 최고 영도자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김일성 배지를 안 달았고 네. 또 양복을 입은 것은 또 한 가지로 제가 생각되는 것은 아마 이제 뭔가 북한이 지금 아주 후진 국가지만 지도자는 뭔가 변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제 관계에 좀 뛰어들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걸 양복에 또 담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스스로를 책망하는 부분도 그렇고 양복 차림을 한 것도 그렇고 참 이례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는데요. 또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 좀 이례적인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미국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뭐 자극하지 않았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예, 물론 트럼프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신년사에 담겨진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미국을 향한 상당한 도전과 협박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아마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지 않은 것은 역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공식 출범을 하게 되고 아직 대북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행정부와 무언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모양의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려면 미리 출범도 안 한 그 행정부를 거론하면서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제 곳곳에 미국을 자극하는 표현이 있는데 앞서도 얘기하셨듯이 예. ICBM의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한미연합연습을 만약에 재개한다면 핵 무력을 중추로 한 선제 타격 능력, 자유력 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전략적인 도발과 미국을 향한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의 태도는 지금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펼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북한이 이번에 아주 남북 관계에 대해서 또 많은 양을 할애했습니다. 네. 거의 A4 용지 한 페이지가 넘게 장황하게 남북 관계를 늘어났는데 그것은 아마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런 변화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줬고 북한식 표현하는 것을 전민항쟁이다. 또 새로운 용어를 북한이 탄생시켰습니다. 뭐 100만 촛불 시위가 이게 전민항쟁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서 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보면 어느 종파 뭐 누가 등장해도 우리는 그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대화할 의지가 있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은 뭔가 좀 잘해보자. 네. 이런 이제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 여러 가지 언급에서 보면은 북한이 좀 대남 공작을 강화할 의사를 피력한 거라든지 어쨌든 우리로서는 좀 북한에 있을 수 있는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조목조목 들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김정은 발표한 이 신년사를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 신년사에서 미사일 도발 관련 언급을 강하게 얘기한 만큼 우리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